그래서 3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3페이지 보시면 되시고, 그 11페이지랑 12페이지에다가 필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1페이지랑 12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능 독서가 좀 이루어져 있는지 아까 전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11페이지랑 10페이지에다가 제가 좀 하다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것을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 되시겠지? 자. 우리 이제 수능 독서 지문에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능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딱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문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요게 나오게 될 거예요. 정의된 개념이 나올 겁니다. 정의된 개념. 이 정의된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22학년도 수능의 해결 변증법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된 개념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정의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볼게. 이 정의된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수님들은요. 그래서 이 정의된 개념에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은 부연과 상수를 갖다 붙입니다. 부연과 상수를 갖다 붙여요. 여기서 말하는 상수는 장사의 기술이 아닙니다. 자세히 서술하다야. 여기 있는 부연 상수는요, 자세히 서술하다.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때 아마 중3 1학기나 2학기 때쯤에 배우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연 상술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예시가 있죠. 예시. 요 예시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될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예시에 들어가는지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연 상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교와 대조 이런 것들도 나오게 돼요. 물론 비교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비교하는 거고, 대조 같은 경우는 차이점인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비교와 대조를 사용하는 이유도 좀 아셔야 될 겁니다. 비교와 대조를 사용하는 이유도 좀 아셔야 돼요. 비교와 대조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특징을 부각하고 그 특징을 자세히 서술하기 위함입니다. 특징을 자세히 서술하기 위함이다.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되시겠죠? 예시와 비교 대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연 상술의 어떤 목적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부연 상술의 목적은요, 최대한 학생들로 하여금,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를 하고요, 납득을 시키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이 지문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이 지문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너희들 대학을 보내지 않겠다는 밀령으로 글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너네들이 이 글을 이해하기를 바래. 물론 예를 있어요. 작년 수능에 칸트 지문, 인격 공일서. 그거는 저 해석 못해요. 해석할 수 있으면 제가 물론하게 가서 배우고 싶고. 해도 못합니다. 이유는요, 정의된 개념이 있고 부연한 수준인데 이해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 프리프를 다루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작년 수능 칸트 지문 봤을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충격받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비엔스 한다고 했을 때 멘탈 쇼크가 왔어요. 내가 잠이 덜 깼나? 어제 내가 술을 너무 과음했나? 또 시작해가지고 오만 생각을 하던데, 제일 중요한 그 칸트 지문에서는 요게 안 돼요. 요게 안 돼요. 문제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비벼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근데 지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일단은 평가원에서 그 지문 제외한 나머지 지문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해와 납득을 요구한다 라는 것만 배워주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요 정의된 개념과 부연 상수를 바탕으로 해서 문장들이 구성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정의된 개념과 부연 상수에서 또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축자적 의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축자적 의미. 여기서 말하는 이 축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어의 글자들이 담고 있는
단어들의 글자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단어들의 글자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열팽창 이런 얘기 나왔었죠? 열팽창. 요 열팽창이 뭐였어? 열을 받아서 열로 인해 뭐 하는 거? 팽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맞죠? 열로 인해 팽창하는 것. 요게 이제 축자적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겠지. 아시겠죠? 시작.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런 이제 축자적 의미를 판단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축자적 의미를 알려면은 당연히 단어, 어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회화적 뭐 이런 얘기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축자적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단어와 어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요거예요. 제가 이제 독서 수업하면서도 계속 요거 얘기만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하면서 단어를 찾아나갈 때 단어만 찾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단어들이 포함하고 있는 한자들의 의미까지도 좀 명시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좀 끝까지 예시를 들어볼게. 이런 거 있잖아. 미학 이런 단어 있죠. 미학. 그 검색해보면은 뭐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너네가 당연히 한자를 조금 알고 있다면은 미학의 이 뜻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어? 아름다움을 미자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뭐 한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왔구나? 한자에 개불 숫자에서 왔다는 거 정도는 아실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고달픈 거예요. 해야 되는 내용도 많고 뭔가 한자 하나를 뭔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조금만 하면은 금방금방 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 내가 이제 다 넣어놨고 다 넣어놓기도 했고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해봐야 그래야 여러분의 머릿속 계산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 예외적인 것과 특이한 것 그리고 변수가 일어나는 것들 일어나는 것은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정의의 개념이 있고요. 그거에 따른 자세한 서술이 나와 예시나 비교 대수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예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예외의 뜻이 뭐예요? 예외가 뭐야? 그쵸? 일반적이지 않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 예외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보편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거야.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체크를 하라고 하냐면은 이 예외적인 것을 묻게 되면은 100% 예외적이지 않은 것까지 모를 수 있어요. 가능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법 같은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상법이든 민법이든 어딘가에 법 조항이 있어. 근데 항상 보면은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조항들이 추가적으로 붙어 있거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시험을 출제를 해. 그러면은 무조건 뭐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법조항의 내용까지도 뭐 할 수밖에 없어?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가능하시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특이하거나 변주 같은 변화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거에서 뭐 하는 것들이야? 벗어나 있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고 당연히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성취로 내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가능하시겠지? 그걸 좀 머릿속으로 갖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 그럼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자. 자, 여기서 나오게요.
전통적 공리주의는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대표적 윤리이론이다. 아니, 좀골 때리지 않니? 그래? 무슨 대지요? 전통적이 무슨 대지? 전통적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는 traditional, 전통.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강 거냐?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그쵸. 과거에서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들, 그걸 우리 뭐라 그러?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한 가지만요. 이거는 우리 진짜 이제 지금 보면서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여기 뭐라 적혀있어요? 적이라고 나와 있죠. 체크나. 적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적. 봐봐. 엄청 많아요. 뭐 상대적, 절대적, 그 다음에 합법적, 윤리적, 이런 단어들 보신 적 있죠? 여기에서 구성하는 공통적 요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적이지. 얘네들의 뜻은 뭐냐면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런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의 성격을 띈다. 가능하니? 그러면 전통적의 의미는 뭐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거슬러져서 내려오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 가능하시겠어요? 그럼 상대적, 아까 얘기했었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가치가 변화하는 성질을 띠는, 성격을 띠는 것. 절대적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가치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 합법적, 법에 부합하는 성격을 띠는 윤리적, 윤리, ethical, 뭐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뭐 성격을 띠는 것들. 경제적 하면 뭐예요? 효율적. 경제적 하면 뭐야? 우리 보통 맥락 써 어떻게 써? 경제적인 효능이 있다. 혹은 이 방식은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거기서의 경제적인 의미는 뭐야?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런 뭐하는 성격을 띠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다시만 전통적 공리주의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슬러져서 내려오고 있는 성격을 띠는 건데 공리주의란 말 나와요. 너네 이거 분명히 배웠을 거야. 공리 뭐 벤다 밀 뭐 이런 애들 저 잘 모르거든요. 윤리주의랑 좀 머리가 멀어서 저는 공리주의가 뭐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이거 물어봤을 때 제가 이 표현 한번 바꾼 적이 있거든요. 공리주의가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절대 가서 절대 안 그거 들어봤는데 뭔가 공간은 좀 어떤 느낌이 들어? 공공질서, 그러니까 공공연한 뭐 이런 느낌, 공동체 이런 느낌 들잖아요. 실제 확인해보자. 표준국어 대사전이에요. 여기 뭐라 하지? 공리주의 이렇게 나와있죠. 너네는 이 공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이게? 이는 얘는 이. 미안하는 거지? 근데 너네 해당이 수밖에 게 이런 거거든. 이런 거. 공공 저널리즘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 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 나와있어? 모든 일에 개인의 공명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거 혹시 윤사 작년에? 네? 작년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개인들이 이기적 개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이익이 뭐 된다? 커진다라고 하는 게 공리주의 이론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왜곡되다 보니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아니에요. 공리주의는 뭐야? 개인의 공명과 이익.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동의어로 뭐가 있어? 이기주의가 동의어로 들어있어요. 실제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공리주의의 유의어로 밑에 쫙 나와있어. 이기주의가 들어있어요. 또 비슷한 걸 뭐가 있어? 개인주의가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곤란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단어 어휘의 뜻을 많이 찾아보셔야 복귀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으시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 전통적 공리주의,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성격을 띠고 있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 가지 더, 주의라는 말 나오겠지. 주의, 카우션 아닙니다. 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의는요, 무조건입니다. 이념이나 생각이에요. 100%입니다. 이념이나 생각.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에 가까운 그러한 어떤 이념이나 생각은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한다는 말 나왔어요. 기초가 뭐예요? 베이스 이러면은 이제 바로 싹둑식이야. 기초가 뭐예요? 뭐? 근거한다? 세 가지 요소에 근거한다고? 근데 조금 맥락상 기초한다. 기반을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 요소의 기반을 두어서 뭐 된다? 성립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거를 너네 당연히 그럼 뒤에 가면은 지금 제가 쓰지 않았어요. 뒤에 가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당연한 거겠죠? 윤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이고 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긋나지 않는 것들을 윤리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대박. 우리가 지금 주자적으로 하나하나 쭉 들어 나갔죠. 그럼 여기는 요 내용이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 있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정의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 글은 핵심적으로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전통적 공리주의만 주구장창 얘기하겠지. 그러다가 뭐도 나올 거고요. 예외적인 것도 나올 거고, 특이한 것도 나올 거고, 변주되는 것도 나오겠지. 그럼 저희가 뭐 뇌피셜을 불려보면 전통적 공리주의에 관련해서 벤당과 밀과 합쳐서 나오는데 지금 요새 들어서는 그렇지 않는 어떤 이론들도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거를, 여러분, 이거를 뭐 예측하면서 읽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예측하면서 읽는 무슨 뭐 독자가 돼서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측하는 건 좋아. 근데 제가 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머리 아파 이러지 말고 조금 흥미를 가지면서 읽어보세요. 사실 모든 어떤 점수가 오르는 점수가 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수학, 수열 등차 등비 해보셨죠? 저 무한등비 수를 진짜 프랙탈 걸러보면 헛불질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관심 가지고 흥미 있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한등비 급수는 아니고 등차 등비 수열이었어요. 기하학을 해석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수열 문제는 안 틀려요. 안 틀립니다. 진짜. 맨날 이제 새로 그 6모, 9모 올라올 때마다 수학을 하면 봐. 요새 어떻게 되나, 하면서 넘기는데 수열 문제도 좀 남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수열을 좋아했어가지고 수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점수도 항상 잘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읽을 때 좀 궁금해하면서 읽어봐. 그래야지 흥미가 생기고 그래야지 몸에 달라붙을 거야. 아시겠죠? 얘가 나올까? 신체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합니다. 이식이 뭐예요? 옮기는 거. 그럼 이고 식은 뭐예요? 쉬는 거. 그렇지. 옮길 입자에 식을 식자야. 그래서 뭐예요? 이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뭐라 부른다? 이식편이라고 부른다. 편은 뭐야? 편먹다는 편. 뭐예요? 절편 들어본 적 있니? 파편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거기는 편이 뭐예요? 조각편잖아요. 조각편. 한 조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좀 말을 만들어봐. 이식에 필요한 뭐 조각들입니다 라는 거 가능하겠지. 그래서 몸안에 있는 걸 떼어내고 그래서 다른 걸 가져와서 옮겨와서 씹고 하는 그 조각, 파편들을 뭐라 부를까? 이식편이다. 하나씩이지. 얘가 뭐야?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뭐라 나와있어? 견마 뭐라 나와있어요? 식이라고 나와있어. 이 식은 무슨 식이니? 방식이죠. 그러면 경마하는 방식으로 보도한다 이런 얘기지. 보도는 뭐예요?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우리 보도라고 얘기하지. 그럼 너네가 봤을 때 이 경마식을 보고, 물론 뒤에 나오지만은 이 경마식 보도라는 얘기는 너네가 머릿속으로 경마 해본 적 있어요? 혹시? 경마상 본 적 있나? 본 적은 있죠. 오마우스에 있어요. 보시더라도. 있잖아. 그 뭐예요? 마인드 이렇게 해놓고서 왜? 1번만, 2번만, 3번만 내가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죠. 오징어 게임으로. 성기훈이 뭐예요? 막 뭐 8번만 하고 막 하잖아. 그 경마의 재미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배팅을 건 말이 앞서 달려나가서 결승선에 거의 다가갔을 때 거기서 도파민이 분출된단 말이야. 전 경마를 해본 적은 없지만 경마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요. 레츠런 파크라고 실내 경마장 있어. 거기서 내는 아저씨들 손가락 하나 없고 팔 손과자가 나가는 사람 아저씨 맨날 가가지고 올면서 틱틱 보이고 그랬단 말이야. 그 아저씨는 TV 보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8번만, 4번만, 3번만 이러고 있어요. 소름이 돋네. 그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있죠. 뭐라 나와있어? 부연상수 나와있습니다. 뭐라 나오니?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지율 변화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뭐 한다는 얘기야?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그러면 너네, 내가 이 시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볼 시점 있죠? 하면서 이제 곧 있으면 6월 3일 지방선거잖아. 아마 TV에 좀 맨날 나올 거예요. 뭐 서울 무슨 강남구 가? 하면서 막 나오고 요새 이제 그거 가지고 완전히 수출되고 난리가 아니잖아. 외국에서도 이제 그거 벤치마킹 기고 아무튼 경마식 보도는 선거인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 써놨죠. 이해하고 뭐한다, 납득한다고 했죠. 그러면 왜 경마식 보도는 선거인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할까? 이거를 무턱대고 뒤에 문장 읽기 전에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봐. 왜 증가할까? 이걸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생각하고 뒤를 가는 거랑 그냥 우럭하고서 가는 거랑 이해하는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해. 봐볼까요?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대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선거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지,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럼 사람들의 관심도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신문, 뉴스, 특히 이제 여기서는 방송이겠죠? 방송에서는 어떻게 하는 얘기겠어? 그 사람들의 관심과 도파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려고 하고. 그래서 미친 듯이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서 원래 이제 그 선거에 별 관심 없던 사람들도 뭐 하게 만들겠어? 관심을 갖게 만든다 이런 얘기지. 여기 방편 또 나오죠. 이 편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조각. 여기는 방은 뭘까? 방해하다는 거. 여기는 방은 뭘까? 그쵸. 방법이 되고 방안이 된다는 얘기야. 그 방안 중에 일반 이런 얘기지. 하나하나 이런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하나하나 납득하시면 돼요. 얘도 한번 볼까? 클라이벌 초대사냥 질문이었어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이 대사량으로 구합니다. 많이 좀 어려워. 제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요,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이래. 일단 이 말이 잘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근데 너네 들어본 적 있죠? 열량은 어때? 몇 칼로리 막 이런 거 하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기술돼서 뭐라고 했니? 열의 양. 그게 줄여서 뭐예요? 열량. 열량은 또 뭐다? 열의 양이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대? 칼로리로 표현한다. 그래서 너네가 그냥 몇 칼로리, 몇 천 칼로리, 몇 칼로리 하는 게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열의 양이다. 이런 얘기야. 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일단 정의대교에 나왔으니까 뒤에 부연상수 해줄 거라는 믿음을 계속 받아. 그는 역학적 에너지 B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1kcal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량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니? 봐봐.
역학적 에너지, 너네 역학 몰라. 너네 분리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안 했어. 몰라. 꺼져. 일이 뭘로 바뀐다? 열로 바뀐다. 근데 요 정도는 알 거예요. 너네가 숨을 쉬고 팔을 움직이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뭐라 불러? 그런 걸 다 뭐라 불러요?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열로 바뀐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칼로리라는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음식을 섭취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바뀐다? 무엇으로 바뀐다? 열로 바뀐다. 하는 그래서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의 양인 요걸 얻기 위해 칼로리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이래. 그럼 여기부터 이제 일은 워크가 아니라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거의 양인 열의 일당량 이거 무슨 일일까? 축적하는 건가요? 뭐예요? 너네가 하는 일 하나도 없어. 일주로 당량은 아니고 뭐예요? 열의 좀더 쉬운 거. 왜 어려운 얘기? 알죠. 하루에 해당하는 양을 측정했다는 것이. 그게 뭐란 얘기예요? 열량이다. 가능하시겠어요? 그럼 다시 봐.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 즉 열의 소모량이다 이런 얘기고 칼로리를 측정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대사량으로 구한다 이런 얘기야. 대사량이 있는데 하루 동안 총 열을 얼마나 썼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썼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대사량이라 한다 이런 얘기. 그걸 너희 들어주는 기초대사량 얘기 되겠지. 그리고 나오면 뭐라 기초대사량. 그 아까 전에 우리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한다 그 기초랑 여기 있는 기초는 맥락상 놓고 봤을 때 뜻이 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한다의 기초랑 여기에 있는 기초대사량의 기초는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아까 전에 기초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한다는 뭐였어? 말하는 거. 그치? 이 기초는 뭐였어요? 기반한다 했었지? 근데 여기에 있는 기초는 뭐예요? basic. 가장 뭐하는? 기본이 된다 이런 의미지. 그래서 뭐라 하니?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러면 생존에 필요한 열의 양,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체 열의 양을 뭐라 본다? 기초 대사량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씩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 공복은 또 뭐예요? 밥을 먹지 않은 빈속의 상태입니다. 그쵸? 빈속의 상태. 공허하다 이런 게 오죠 있지.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리돼.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과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골때리기 시작해. 부연함수 좀 세게 들어갔습니다. 하나하나 납득해봐. 체내는 뭐예요? 몸 안에서 발생한 생성된 열량이 일정한 체온에서 어디로 나간다? 이만큼. 몸 밖으로 나가는 열량과 같대. 그럼 너네 머릿속 한번 보려. 생성됐어. 그럼 생성되는 순간 숨도 쉬고 일도 하고 하니까 그게 고스란히 어디로 배출되는 거야? 체외로 배출된다 이런 얘기. 하시겠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그걸 봐봐.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이 60에서 75%를 차지하고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해. 왜 그럴까? 이것도 한번 납득해봐. 왜 그럴까? 횟수. 사람한테 그런 적은 없어요. 근육량이 빵빵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거를 작동시키기 위한 열의 양이 그만큼 뭐하겠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나왔죠. 가장 뭐하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야. 60에서 75%라는 어디 뭘로 바뀐 거예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걸로 바뀐 거죠. 일단 넘어가. 기축통화는요. 기축통화는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결정이 기준이 되는 통화입니다. 써도 숨이 턱턱 막히지 않니? 기축이 매력. 저 잘 모르겠어요. 너네 여기 올라갔죠? 정의된 개념인데, 선생님, 기축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알 거야. 이러면서 바로 전화기로 뚝배기를 갈라버리는데. 통화가 뭐예요? 통용되는
of pay. 독재거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된다 이런 말 나와 있지. 환율은 뭔데요? 돈을 정확히는 교환 비율이야. 우리가 달러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뭐예요? 1달러에 우리나라 돈을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가 교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환율 모르고 있잖아. 너무 무서워 죽겠어. 그나도 몰라.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된대. 아, 그러면은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볼게. 너네가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기준이 되는 통화단어를 봤는데, 기준? 그러면 느낌이 좀 어떤 것 같아? 얘네 두 개가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게 조금 견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너는 말을 만들어봐. 기축통화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무엇이 된다? 무엇이 된다? 기준이 되는 통화유도의 얘기인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만약 내가 지금 거기 단어도 써놨지만 너네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뭐 해봐야 돼? 네이버 국어사전에다가 이거를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 이제 기축통화라는 단어를 검색하잖아. 그럼 관련된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신문 기사들이 나와. 그래서 신문 기사의 대목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가 다 순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90년대에 그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찾고 영단어 찾으셨나? 제 취향이야. 영단어 찾듯이 단어가 왜 서브스턴트 abstract 추상적인 엠버가 비정상적인 no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용례까지 다 찾으셔야 돼요. 용례까지 다 찾아야 돼. 그리고 요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시중에 보니까 이런 거 많더라고. 어휘집 수능 필수 어휘집 국어에서 수능 필수 어휘집 이런 거 있더라고. 진짜 최악이야. 총으로 쏴버려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알아? 그거를 너네가 찾아야 돼. 그래야 성격이 이겨요. 너네 알잖아. 솔직히 영어고 영단어를 많이 아는 게 너네가 그거를 그냥 한 번 봤다 해서 아는 게 아니죠. 언제 그게 너네께 돼? 다른 문장에서 그 단어가 나오면 또 알게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또 뭐예요? 많이 써보면 되는 거잖아. 너네 쓴 거를 봐. Let me introduce myself. 이거를 너네 축덕 기간일 때 하지 않니? Let me introduce myself. 이거 introduce는 너네 그냥 거의 그냥 기계야. 그냥 introduce 하면 어때? 소개하다 이렇게 안 하죠. introduce 하면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뭐 제가 감히 영어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해보자면 subsequently 뜻이 뭐예요? 진짜 너무 어려운 단어였나요? conclusion 뭐예요? 결과. 그럼 나는 이 conclusion의 의미가 conclude에서 명사형 범위를 써가지고 나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conclude 하면 내가 뭔가 이런 느낌. 결론을 딱 내리는 느낌. conclusion 딱 이런 느낌.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요? 아니야. 영단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은 이게 알 뜻은 알아. 근데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이미지예요. 그냥 팍 떠올라. 뭐 경성식 영단어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나 같은 when your sheepsäck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짤을 보신 적 있지 않은데요? 뭐 그런 거야.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솔직히 말하면 기초통상에서 문제 들어보는 거야. 들어볼 일이 별로 없다고. 근데 이런 단어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상당히 높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겠지. 시작이에요. 포가 이게 훅 올라오지 않니? 웜이씩 올라오잖아. 좀 봐봐. 혈액 응고는 뜻이 뭐예요? 혈액, 피, 응고 무슨 뜻이에요? 붓는 거. 피가 붓는 거는 섬유소 단백질이 피 불리는 뭐예요? 섬유소 단백질이 피가 아니는지 내려서밖에 없어요. 빼라 나오네. 저 몰라요. 미에로 파이버는 알아요. 섬유 몰라요. 단백질, 프로틴 밖에 몰라요. 끼켜봐요. 섬유라는 게 약간 내가 아는 섬유, 섬유 그렇게 몰라요. 문돌이라 했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아니라 피브린이랑 피카츄도 미능원이니 너네도 이제 집착하잖아. 약간
피골린이랑 뭐랑 바꿔가지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막 피골린이 아니라 다른 거처럼 막 하면서 막 연봉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잖아. 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막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요즘은 그걸 묻는 게 아니야. 피글린이 모였대요. 뭔가 단백질이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뭐래? 그물이래. 몰라.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성질이 뭐겠어요? 섬유소 단백질이 모일 수가 없거든 이거야. 섬유소가 된 거 아니겠니?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물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너네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뭐야? 그물.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돼? 민주주의 이거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너네가 이 지문을 뚫어나가는 데 있어서 막히잖아. 막히면은 생 난리를 쳐야 돼.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머리로 그거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재도 넣어놨죠. 그 혈관 흘러가는 거 제가 넣어놨잖아. 이유가 있다니까요. 너네 이런 어떤 사실 한 번 본 적이 없지 않아. 봤어 분명히 어디선가. 생로병사의 비밀 뭐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너네가 현장 가면은 연습을 안 한 상태로 가잖아. 그러면 비교적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최대한 머릿속으로 뭐 하려고 해봐야 돼? 떠올려봐야 돼. 제가 문학할 때는 진짜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그 교재 받아보시면 다음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다 사진이 재민아이랑 협작해가지고 재민아이 그려? 재민이 좋아요. 근데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막이 제가 하나 나타보나 혈소판이 되는 뭐 헤모글로빈이 뭐겠고요. 응집이 뭐예요? 뭉쳤다, 응고되어서 모였다, 모였다 이런 얘기지. 그 혈소판 마개야. 마개가 뭐예요? 마개가 뭐예요? 막아주는 막아주는 거, 그리고 코르크 마개. 그래서 원래 너네 혹시 1학년 때 국어할 때 이거 안 배웠니? 마개가 막 플러스 A가 그래서 이게 마개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니? 무덤 뭐예요? 무 플러스 그래서 무덤 저기 어디 앉아 자고는 알고 있어. 아무튼 그러면은 혈소판 마개, 그럼 이 혈소판 마개라는 게 뭔가를 막는 것 같아. 그 막는 것처럼 뭐 하는 얘기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 아니겠니? 뭐가? 혈소판이 뭐해서? 혈소판이 뭐했기 때문에? 응집됐기 때문에 단단하게 딱 뭉쳐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그게 뭉치네. 무엇과 뭉쳐? 무엇과 뭉쳐요? 섬유소 그물. 그럼 심장 보여봐. 머리 써봐. 이런 그물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요런 혈소판 마개가 뭐에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 막 그물에다가 뽕 같은 거 던지면 촥 해서 빨려도 그러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만든대? 혈병이라는 무엇을 만든다?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물이랑 마개랑 딱 합치면 뭐 하게 된 거야? 이렇게 뭉쳐진 거 얘기하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는데? 혈병. 혈병은 뭐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이 된다는 얘기야? 피가 뭐 해야 된다? 붓는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이렇게 스크래치 내면 피 붓는 것처럼. 근데 제가 그 혈구가 어디에서 일어난대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혈관에서 만약에 덩어리로 딱 나가졌어. 아니 뒤에 안 익었다? 딱 막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피가 제대로 통해 안 통해? 야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막아봐. 젠장을. 트래픽 잼 아니야? 트래픽 잼? 이거 가지고 왔어. 혈관이야. 여기 혈관에 혈소판 마개 몰라. 섬유소 그물이랑 마개가 뭉쳤어. 덩어리가 져. 그럼 그 덩어리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피가 제대로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안 흐르겠지. 좋아. 이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 이건 좀 참고서 알고 계시죠? 여기는 경은 가벼울 경자 안 해봅시다. 가벼울 경자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너네 혹시 진격의 본 적 있니? 경질화 거의 보신 적 있어요? 경질화. 목을 어떻게 단단하게 해가지고 목뒤를 보호하는 거잖아. 본 적 없니? 간경화. 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가벼울 경자 아니에요.
그러면 동맥이 두꺼워진 동맥 경화는 뭐라는 얘기야? 동맥이 피가 하도 많이 쌓여서 뭐해졌다? 그 부위에 혈전이 침착맨 아니고요. 뭐예요? 까만다. 혈류 감소. 혈류는 뭐예요? 피가 뭐한다? 흐르는 것이 못 된다. 감소하는 혈관 질환이 일어난다. 그럼 너네 친구야, 머릿속에 못 봤나봐요? 나온 게 없어. 뭐만 딱 있어. 피 막히고 문제가 있어요.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시는 지 말로 해서 기다려야 돼.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손도 동시에 동그라미 네모 밑줄 멈춰 이러면서 할 거야. 내 작가님 올라갈 거. 해봐. 스스로 해봐. 그리고서 만약에 모르겠어 나한테 질문하면 돼. 이래.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길어. 너네 이걸 시험장에서 이거 23일 수준이거든? 재작년 수준이거든요? 이걸 니네가 현장에서 본다고 생각해봐. 어때? 숨이 통 막혀요. 길어요. 근데 제가 공직선거법. 공직이 뭐예요? 여기 있는 공은 아까 전에 우리 공리 줘야 될 공이 아닙니다. 그거 뭐예요? 공공의, 공적인 지의. 그걸 뭐한다? 선거로 뽑는 법. 요 얘기죠. 하시다.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의 후보자 등을 추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냥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다 어떤 것 같아요? 야 일단 3% 이상 투표해야 되고 지지율이 5% 이상이야. 득보잡이 아니라 좀 네임드들을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겠지. 한 번씩 저는 좀 써. 네, 이거 봐. 뭐라더니? 다는 안 한다. 뭐예요, 이거? 예외. 그 예외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조금 주목을 할 거야. 왜? 이걸 물어보면 뭐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얘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다 뭐 한다? 줄을 긋는다.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가져낼 수 있다. 물론 좀 짱이 쌓이면 저같이 이제 좀 이거만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연해요 사실. 굳이 예외로 빼지 않아. 밑줄 긋지 않아.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고요. 일단 제가 제시해드리는 것보다 예외적인 부분은 반드시 뭐한다?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 이해되니? 그러면서 너네가 이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하면서 몸에 맞추면서 움직이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제가 보여드리는 건 방향성이에요. 가보자.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단 결합체가 뭐니? 결합이 뭐예요? 합쳐진다. 단체도 일정 요건이 뭐예요? 요구 조건.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래? 법인격이에요.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 그럼 이 말이 뭐야 지금? 회사라고 하는 게 이름과 형식이 장식에 지나지 않아. 뭐기 때문에?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랬을 때 회사 간의 거래와 가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때 그 특정한 거래와 관련해서 여기 뭐라 나와요?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된다는 뭐가 제기된다. 법인격? 부인이고 와이프 아니고요? 뭐예요? 부정하다. 그쵸? 부인하다, 부정하다. 뭘 부정해? 법인격을.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 누가 갖는? 단체가 갖는. 그럼 단체가 사고를 쳤으니까
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회사에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겠다 이런 얘기 말하는 거지. 문제 없으시죠? 내가 볼까? 논리학에서는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그 추론은 타당하다라고 말한대요. 한번 따져보자. 전제가 뭐예요? 지금은 그쵸? 깔려있는 깔려있는 원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겠죠.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추론이 뭐하대요? 타당하대요. 납득된다 이런 얘기지.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서울에 가면 강원도에 간 것이다. 라는 추론 1이라는 추론은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전혀 생각할 수 없도록 타당하다. 이제 여기서부터 뇌정지가 와요. 너희들의 이 상식과 맞서 싸우게 돼. 왜? 서울이 강원도에. 네, 선생님 서울특별시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서울 강원도에 있지 않아요? 하면서 막 거짓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야. 서울이 강원도에 있어. 얘는 봐봐. 전제가 뭐래요? 전제가 뭐래요? 참이야. 그럼 얘는 반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서울이 강원도에 있어. 근데 당신이 어디에 가면 서울에 가면 무조건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강원도에 간 거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예요? 서울이 어디 있으니까? 강원도에 있으니까. 이래? 그래서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은 거짓이 되는 경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해? 타당한 거야. 근데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길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다. 얘는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진 않아.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비가 오면 길이 젖어. yes. 당연하지. 길이 젖어 있어. yes. 그렇다고 해서 100% 비가 왔다? 자신할 수 있니? 자신할 수 없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 맞아? 내가 뭐 필요조건, 충분조건 얘기는 하는데 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길이 젖어 있는 거랑 비가 오면 길이 젖는 게 연관성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비가 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 결론이 반드시 뭐는 아니야. 참이 되진 않아. 그래서 타당하지 뭐하다? 않다. 납득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페이지로 가봅시다. 잘 보세요. 사실 이제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11페이지, 10페이지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 28학년도 예시문학을 좀 살펴보면은 거기 이제 뭐가 나와요? 가지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의 변화가 나와요.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에 관련된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나지문을 독해하는 것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를 변화가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얘를 통시적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통시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걸 우리가 통시적 변화다 이렇게 불러. 근데 이 통시적 변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걱정하는 것들이 있죠. 사실 이제 뭐 식구학교 중에 뭐 우명우, 방이지, 뉴턴 나와 있고 프톨레마이오스 나오고 코페르니쿠스 나오고 뭐 16세기, 17세기, 18세기 나올 때 애들 막 박사 났단 말이야. 막 hitler 나오고 막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이제 뭐 드랍을 해버렸었는데 제가 이런 거 이 글을 읽을 때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보여드릴게요. 무지성 네모를 난사합니다. 무지성 네모를 난사해요. 왜 그러는 거야? 걱정돼서 그래. 뭐가 걱정돼서? 르네상스 시대의 인상주의자인데 르네상스를 세나리랑 바꿀까 봐. 입체주의자랑 인상주의랑 바꿀까 봐. 이게 걱정되는 거거든?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야. 이게 아닌 것 같지? 솔직히 그렇지 않아. 아니 어쩔 수 없고.
나 혼자 섀도우복싱한 거지 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괜히 강박을 가져. 불안하고. 근데 제가 이 통시적 흐름을 제시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 역시 뭐에? 변화해요. 사람들의 생각 역시 변화해요. 자, 이런 얘기 좀 해볼게. 우리 이제 고전 가서 더 좀 진하게 얘기를 할 텐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물론 종교도 믿지만은 주되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미신이나 이런 것보다 뭐예요? 과학이죠. 아니, 그래서 너네 대학교 가면 뭐 있어? 수리과학부, 인문과학부,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면은 과거에 과학이라는 게 등장하기 이전 사람들이 어떤 미신이나 그리고 종교에 의존했던 시대가 있어.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중세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중세 같은 경우에는 제들아 기본적으로 이 중세는요 이게 기본이에요. 신문제가 기본이거든.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본이 되냐면은 봉건제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봉건제에서 세습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불러? 세습제다 이렇게 부르죠. 저기 그때지 저기 있잖아요. 저분이 걔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뭐냐? 후계자 양성을 빨리 들고 가면서 하잖아. 뭐 있으면 지금 쓰러져 죽일 것 같은데. 아무 학생이 되면 내가 예비고 있지 않아. 일만 가고. 봉건제와 세습제가 기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중세 사람들의 내면을 딱 들여다봐서 이 사람들의 하는 생각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종교가 중심이야.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뭐가 중심이냐면요. 성리학이 중심이에요. 유사를 하지 않았어도 성리학이 문제는 아시죠? 인간의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교나 그리고 성리학 얘네들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안 보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실제로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어요. 하느님을 모욕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시를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Christian? Oh shit! Sorry! 하느님을 모욕하려는 게 아니야.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종교와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또 이런 거를 관념적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또 비슷한 말로 정신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형태가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형이상학적. 그래서 이게 중세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들. 그럼 생각을 해보자.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신분제라고 하는 그리고 이 봉건제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도 부를 거예요. 어감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는 신분제가 기본적으로 보니 뭐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양만 있고요. 중인, 상민, 그다음에 천민 이렇게 있지. 보통 우리 양인, 천인에서 양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천제가 불러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양인과 천인 위에 누가 있어? 절대 권력자 왕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 왕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굉장히 좀 부드럽게 행사하기 위해서 관념적으로 무엇을 세팅해 놓은 거야. 신분제라는 걸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은 천인을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왕은 쉬어라 다 내 머리 앞에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 다 얻게 될 수밖에 없어. 억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서양이 됐든 그다음에 동양이 됐든 이런 억압을 받았던 시기를 우리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들어보셨죠? 두레, 투마시,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상부, 상조, 막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중세에서 핵심이 되던 키워드였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자.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오셨다고 하니, 저는 알잖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억압을 못 견뎌요. 그래서, 야, 군대 봐봐. 요새 그래서 뭐 줘요? 핸드폰을 줘주잖아. 톡톡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앉아서 롤 체스도 하고. 그 왜 그러는가? 못 견뎌해. 저 189번이거든요? 2018년에 갔단 말이야, 군대를. 189번이에요. 누가 핸드폰이야. 거의 그냥 그 절까지 들어가서 못 닦는 기분이었어. 국방신문, 신문이 없어. 국방신문 다 이런 거 읽고 있고 막. 당시 이제 뭐, 내가 이제 훈련소 딱 수료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군생활을 추가적으로 고맙긴 한데, 훈련소 수료 주차에 그랬어. 갑자기 막 저기 막 기다리는데 미쳐 날뛰고 있는 거, 막 뛰어다니고 있어. 왜 저래 하니까. 군생활 추가다! 뭐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신문을 봤더니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억압을 못 견뎌요. 억압하면은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해. 그리고 억압하면은 또 뭐가 있어? 불만이 있어. 너네 중학교 때 생각해봐. 저는 중학교 때 주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던 시대예요. 파마는 밀려. 머리를 길어? 밀려. 뭐 눈썹 밑으로 앞머리가 내려가? 잘려. 바지 통 줄여? 그럼 바지 찢어버려. 진짜로. 패딩을 입어? 패딩 압수 이 새끼야. 압수해버리고. 고등학교는 더 심했어. 고등학교 때는 앞에 손도 서진이 딱 서있어. 여자는 치마 거잖아요. 여자는 치마 쭉 들고 가서 치마를 각과의 기시 해가지고 이제 막 잣돌이 하고 막 뺏기고 막 어느 날 보니까 치마 이렇게 길어져. 그런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불만이 많아 그런 거는. 그래서 뭐가 되게 큰 걸 그랬으니까 억압에서 뭘로 나아가려고 하면 자유를 추구하라고. 지금 뭐 고딩들 중딩들 보니까 뭐 생활복도 있고 취업복도 있고 일단 교복과 학교에서 입는 옷만 입는 거 없긴 것 같은데 부럽다. 진짜 개부럽다. 심지어 막 한 달에 한 번은 막 사대 입는 개부럽다. 왜 보니까 후드티 입어야 되는 거? 이게 학교가 아니라 대학교가 됐어. 고등학교가 이게 무슨 해외막치한 일이에요? 저 같은 특강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안돼. 이런 교복을 입어야지. 아이비 클럽 엘리트, 스쿨러스 이걸로 막 부시부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말도 안 하면서 아무거나 입잖아 이거. 부럽다. 이거 억압의 시대야. 사람 못 견뎌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야 우리 억압이 싫어. 무엇으로 나아가자. 자유로 나아가자. 그래서 현대와 가장 가까운 시기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내가 근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근대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뭘까? 이제 종교나 성리학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신분제, 공론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성에 합치해야 돼요. 이성에 합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불러? 합리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봉건제에서는 왕이 모든 걸 찍어 눌렀죠.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 밑에 있는 양민들을 찍어 눌렀지. 서양 같은 경우는요 귀족들이 찍어 눌렀죠. 그래서 서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뭐야? 프랑스 대혁명, 프렌치 레볼루션, 바스티리 왕국 습격. 그 다음에 루이 16세 모가지 까고 앙뚜아네트 모가지 까서 걸어놓고 효수 걸어놓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못 견뎌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동등한 인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적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천부 인권 사상이었지. 그리고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100여 년 뒤에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은 하늘 아래 모두 뭐다? 평등하다 라고 해서 뭘 또 주장해? 공학이라고 하는 걸 제청하고 1894년에 공학혁명을 시작했던 거지. 그거의 핵심되던 게 뭐야? 평등. 또 인간은 모두가 평등해. 그럼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찍어놓을 수 있을까? 찍어놓을 수 없다는 말이야.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은 표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1인 1투표, 1인 1투표권. 무슨 주의? 민주주의. 또 한 가지.
이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모든 인간 다 평등해. 근데 옛날에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의 일부, 아주 극소수한테만 들어가 있었거든. 우리 세계사 배우서도 모르겠지만 독일에 이제 막 모여있잖아요. 저기 함부르크나 이런데 수공업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돈 버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였단 말이야. 왜? 우리나라 성리학이었잖아. 성리학이니까 돈이라고 하는 걸 가까이 해야 돼, 멀리 해야 돼? 가까이 멀리 하잖아. 이치에 벗어나는 게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때 그래서 기억나? 배웠죠 이거? 사동대사. 그래서 이거 뭐예요? 선비, 농사 짓는 사람, 공벌이, 그 다음에 장사. 순서대로 짠순이란 말이야 이게. 서열이란 말이에요. 선비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물건 파는 사람도 제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선비하게 그랬다고요. 이해? 내가 그럼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랑 종교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성에 합치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 못해. 정확하게 종교 비하 안 합니다. 먹고 사는데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줄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이 좋아. 저 놈이세요. 우리 미신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등장해요? 뭐가 등장해요? 자본주의가 등장해요. 그럼 이런 이성에 합치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은요, 전부 다 어디에 근거를 했냐면은 100%입니다. 무조건 어디에 근거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근거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구체적이고요, 실증적이고요, 이성적인 것들을 강조해요. 구체적이고 실증적이고 이성적인 걸 강조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상학적인 게 아니겠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과학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억압을 견뎌하지 못하는가 뭐에? 자유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불신이 됐다. 근데 제가 해봅시다. 자유를 추구하고 이제 우리는 억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 사람, 하나하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격이 어때? 자기가 알고, 야, 이거 믿는 사람도 생기게 가고 성격 다 다르죠. 심지어는 강아지 10마리 나오면 10마리조차도 성격이 다 어때? 다 다르죠.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야. 그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문학에서 강조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성을 중시한다. 개개인의 특징, 개개인의 성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개성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과거에는 종교나 성리학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찍어 누르면서 내 말이 맞아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도 마찬가지로 쿠란, 불교 이런 것도 다 뭐예요? 해당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시키기 위함이지. 맞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저기 금방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일로 와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때? 생각이 다 어때요? 다 다르지. 그러면 하나로 규합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얘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뭉친다고. 그게 정치적으로 들어간 거야. 정당. 정당이 아닌 다른 단체 뭐 시민단체, 이익단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대치동학을 거의 다 가져요, 여기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뭐야?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관리를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어떤 집합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 그럼 잘 봐. 그래서 이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이 개성적인 어떤 생각들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A라고 볼게. 여기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B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우리 문화에서 내면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어때요? 같아 달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근데에서 같아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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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네도 여기 사분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니? 달라요. 그럼 생각해봐. 이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있을 거예요. 주장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이 주장을 맹목적으로 나 이거 주장하라고 해서 들어주냐? 들어주지 않죠.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근거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주장하는 사람 B도 역시 근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 근대에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달라. 근데 내 주장을 이 사람한테 설득시키고 싶어. 야, 내가 있는 이 집단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야. 너 우리 팀으로 와라. 이렇게 설득하는 거야. 근데 하고 싶더니 억압하지 말지. 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주장하는 사람 A가 무턱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는 저기 너무 레거시한 거고, 이 주장하는 사람 A가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장하는 사람의 B가 주장하는 무엇을 하나하나 까는 거예요? 근거를 하나씩 뭐에 나간다?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해돼? 누구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는 이러한데 네가 생각하는 이런 거는 옳지 않아. 다른 말로 뭐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에 합치하지 않아. 이렇게 해주잖아. 또 다시 근거 B도 있어. 하나만 반박하면 재미없지. 그래도 모두 반박하는 거야. 근거 B도 반박하는 거예요. 모두 반박해. 근거 C도 반박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주장하는 사람 A가 주장하는 사람 B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요. 주장을 또 뭐한다? 비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지금들 읽을 때 떠올려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이해해야 돼?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성에 합치하는 생각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거야.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그러면은 이런 어떤 주장을 통해서 근거들이 하나씩 반박되겠지? 그러면은 처음에는 맞다라고 생각했던 이론이 나중에 가서 뭐 할 수도 있겠어?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장이 하나씩 수정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주장이 구체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능하니? 주장이 뭐 된다? 구체화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런 내용들도 처음에 제기되었던 주장에서 조금씩 수정이 이루어지고 더 어떻게 된다? 구체화가 이루어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볼까?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합니다. 원근법이 뭐예요? 이건 우리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었을까? 원근법이 뭐야? 멀리 있는 거는 뭐? 작게. 가까이 있는 거는 뭐? 크게. 1.9시, 2.9시 같은 얘기 안 해요. 연애 시작한다? 르네상스든 뭐 비잔틴이든 뭐 관심 없어요. 원근법을 사용해서 세상을 향한 척과 같은 뭘 그렸대요? 뭘 그렸대요? 사실적인 그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최대한 넣고 싶은 거야.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대명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 우리 약간 주의했다? 뜻은 뭐예요? 어떤 생각 혹은 이념. 여기 인상은 뭐예요? 인상 이거 아니야? 뭐예요? impression. 눈에 보이는 대로 impression.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해야 돼. 의식적인 말이 있어요. 야, 의식적으로 행동해봐. 의식적으로 뭘 해봐. 그 의식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죠. 일부러 이런 뜻이지. 더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뭐야? 이러한 거가 사실성이다. 최대한 넣어준 거예요.
최대한 뭐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의 맺힌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하나 바꾸게 볼까?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했대.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야. 망막에 맺힌 대로, 망막 자는 물라고 눈이죠? 눈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대. 이 말은 뭐야? 말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임프레션 한 거대로 그리는 인상주의자들이 있는 거지. 환선시겠어요? 마트 세잔의 생각은 달랐어요. 관심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달랐니? 이걸 주장하는 거죠. 왜 달랐니? 얘 주장을 왜 반박했니?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네는 눈뿐이다 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얘기예요. 더 다가가면서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우연적이란 말이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너네 엽사 이런 거 찍은 적 있죠? 친구들 슉 하면서 찍히면 막 표정 이상하게 뭐 하잖아. 그런 거 말고 그것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제, 걔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에 주목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를 계승해서 뭐라 계승이 뭐예요? 우리 영어 좀 치잖아. 계승이 뭐예요? 스타워즈 안 봤어? 문제인 줄 알잖아. Succeed in your father. 계승하다는 무엇인가를 따라서 이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한 발 더 나아갔대. 한 발 더 나아갔대. 어떻게 된다? 구체화된다. 수정된다. 그게 뭐예요? 입체주의로 또 나오죠? 주의는 사상이나 이념. 입체가 뭐예요? 소리, 스마트적인 소리기? 이거 무슨 거야? 증거. 입체도형. 반대는 뭐예요? 평면도형. 문학에서도 나온다. 입체적 성격은 뭐예요? 얘 면이 몇 개냐? 6개죠. 면이 그래서 몇 개야? 여러 개야. 얘는 면이 몇 개? 1개야.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 단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단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얘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 입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사건이 입체적이다라는 게 뭐야? 사건이 몇 개다? 여러 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게 2개도 여러 개인가요? Yes. 2개도 여러야? 왜?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해돼? 그럼 다시. 그럼 입체주의야. 그럼 얘기해봐.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개를 모았다. 보여주는 것을 생각하는 주장이나 이념이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before? 피카소의 세단, 피카소의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왜 어때? 기괴하잖아요, 막. 이게 뭐라는 얘기야? 여러 장면에서 보았다. 가능하니? 여러 각도에서 본 거라고. 한 화면에 답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니들이 뭘 할지 알고 있어? 고대 로마에서 내놓치고,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20세기 근대 건축, No! 콘크리트는 고대 로마 시대에서 사용되었대요. 중세에서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지.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가 뭐예요? 잠깐만. 건축미가 뭐예요? 건축이 봐. 아름다움. 치과도 생각해. 건축에 비하 너무 어렵잖아. 나 그런 말 몰라. 건축이 아름다움. 판테온. 내가 아는 판테온은 롤의 판테온밖에 없습니다. 버디구성 손에는 판테온밖에 몰라요. 콘크리트 구조물이래요. 몰라요. 그냥 콘크리트 넣지 뭘. 반구형의 제공이 도움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구형이 뭐예요? 반구형. 너네 기하는 안 해도 구가 보이는 거. 이거지 이거. 이걸 뭐 했다? 반달주? 이걸 뭐라 불러? 반구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 어떻게 돼요? 견고해집니다. 납득해볼래? 왜 견고해질까?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철근이 들어가니까 형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 형태면에서는 더 다양하고 여기 뭐가 나와요? 자유롭게 개성을 뭐한다? 드러냅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뭐 나와요? 뭐 나와? 근대 건축.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된다. 영감 필이 아니고요. inspiration. 자극을 주는 엘리지.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어서요. 프리스트 라이트 펌핑 몰라요. 제가 프리스트는 던파 프리스트밖에 없어.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 인장의 얘기는 잡아당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잘 들어봐. 전 이걸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하려고 한다? 높이려고 한다. 왜 높이려고 하는 걸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정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완벽한 형태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어디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디로? 근대 이후에 연구가 못해서 계속되어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튼튼하고 가장 완벽하고 개성을 가장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콘크리트로 뭐하겠다?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전설의 10범이고 중이죠. 토대 말씀 맞았어. 16세기 전반 내놓치지만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했대. 태양 중심설이 뭐예요?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행성들이 돈다. 지구 중심설은요. 지구가 중심이고 그 주위를 다른 것들이 돈다 이런 얘기지. 대안은 뭐예요? 대체하는 방안. 그럼 옛날에는 지구 중심설이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태양 중심설로 가겠다 이런 얘기고요.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또 뭐 나와 있어? 뭐 나와요? 경험주의. 또 나오네. 경험을 우선시하는 이념이나 생각. 수리버. 과학의 발견을 통해 형 이상한 무슨 얘기야?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뒤바꾸려고 해요? 사람들의 내면이 점점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성이 구하는 거, 합치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계속 종교를 비하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는 종교 비하 아닙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종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비합리적인 것으로 느껴져요. 가능하시겠어요? 중요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모형을 만들었대. 뭐 요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해요? 태양 중심이 있고요. 지구가 돌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고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쏟지 마. 뭐 하고 있다는? 자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 무슨 뜻이에요? 가시가 뭐예요? 눈에 뭐 할 수 있는, 보이는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대요. 단순성이 충족돼. 잘 모르겠어. 아니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당연히 왜 충족된 거지? 근데 너네가 생각해볼 수 있어. 이게 충족되었다는 거. 그럼 이전까지는 이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성이 충족이 됐다. 근데 보니까 여기 뭐라 나왔어? 혈수마 적은 수. 그래서 뭐해진다는 얘기예요? 단순해진다는 얘기지. 알잖아. 너네도 원래 막 그 수학 같은 것도 미치수가 뭐야? 4개, 5개 나와. 문제 못 풀어요. 5차원이잖아. 그 너네한테 내가 하는 게 뭐야? 4차원수가 끝이야. 5차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을 보수하는 형 이상학을 보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 하지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구만. 나의 주장을 버릴 때가 됐어.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원래 고집이 세요. 예. 공포소구는 나는 이렇게 말해. 너네가 이 단어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왔다 소구가 뭐지? 이럴 거야?
근데 너네 이건 보이죠? 공포. 그럼 뭔가 공포심을 주는 건가 보다. 이 정도는 가는 것이겠지?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 해로운 결과를 강조해서 수용자를 설득하는 거야. 그럼 소고라는 말의 어떤 함축적 의미를 뒤에 나와 있는 정의된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면은 소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있어? 뭐 하는 거?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 그럼 공포소고는 공포심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나는 있잖아. 지금 뭐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이 대치로 학원과에 있거든. EBS를 안 보면은 6월 9월을 막을 것이고 수능도 막을 것입니다. 과대 선전 쫓아가가지고 역사 잡고 싶다 진짜로. 1950년대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제니스는 뭔지 몰라요. 제니퍼는 뭔지 몰라요.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공포소고의 설득 효과에 주목했대.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초기 연구라면 그 초반이잖아. 그럼 아직 주장이 구체화되기 전이겠네요. 그러면서 공포소고의 설득 효과에 주목했대. 설득 효과가 뭐였는데? 위에 나와있어. 뭐였어요?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 뭐가 있을 것이다. 해로운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주목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눴어. 중간 수준의 공포소고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 저는 그냥 이거 보고서 그런 거 없다 했어요. 너무 세고 어때? 이거는 현장 가서 못한다? 그냥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세면 어때요? 사람들이 겁먹어. 무서워. 저거 혹시 불안 아닐까? 근데 너무 약한 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먹어주고 유난이야?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간 단계 가장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이거는 굳이 안 할 거예요. 공포소고 연구를 진짜 누가 뺀다? 아 몰라요. 레벨달이든 모르겠고요. 중요한 거야. 제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어디에만 치우쳤다. 감정적 측면을 치우쳤다고 뭐했어? 비판. 그럼 뭐예요? 근거를 뭐했구나? 반박했구나. 그럼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는 얘기는 그것 말고도 뭐가 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 뭐하고 연결될까? 인지적 반응.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 인식하는 행위에도 들어가는 얘기지. 내려볼까? 처음으로 체계적 설명 이론을 제시한 펜타워. 관심 없어요? 몇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됩니다. 논리적인 증명. 손대지 말고 여기 가. 집어봐. 하지만 펜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 나와있네요. 추상적인 얘기인 거야. 감정적이고 뭐하다. 정신적이고 형이상적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로 알 수가 없잖아.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로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네? PS 이러지 말자니?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해결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헨벨과 달리 셰르먼은 모르겠죠. 설명은 논증은 아니라고 판단했대. 아까 전에 뭐라 얘기했어? 설명이론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뭐여야 된다? 논증이어야 된다며? 근데 셰르먼은 뭐 한 거야? 여기는 헨펠의 이 의견을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반박하고 뭐 했다? 비판했다. 그래서 어디에 주목했대? 인과 개념. 인과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좀 땡겨서 읽어보자.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는 해결 불가능해 얘는. 근데 얘는 인과관계를 들이는 순간 경험적으로 뭐 할 수 있어? 내가 획득했던 어떤 결과값이랑 매칭이 되겠지. 이해돼?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주장이 점점 어떻게 돼요? 구체화되는 얘기겠지. 가능하시겠죠? 네,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들어갈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컨텐츠가 끝나요. 컨텐츠가 끝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질문도 물론 어렵지만은 제가 이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요.
34페이지예요, 33페이지. 인터넷 검색 엔진. 되게 짧죠? 되게 짧죠? 근데 너네들이 드는 생각은 뭐야? 짧으면 쉬울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괜히 반가워요. 쉬우면 쉬우니까 그거 하면 바짝 떠오잖아. 이런데 아니야. 짧을수록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수님들은요 정말 예리하신 분들이에요. 짧아도 너희들 공부할 수 있어.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수업 볼 때 여기 있는 수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나하나 명확하게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죠? 단어를 찾아본다. 그 다음에 그 단어에 관련해서 용례도 찾아본다. 문장 하나하나 씹어본다. 그거를 어차피 여러분들 뭐 여기 내에서 공부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뭐 국어 시험 내가 국어는 뭐 3시간 이상 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할게.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한침을 한번 해봐. 아마 5시간 걸릴 겁니다. 5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막, 나 보고 싶어. 막, 이러고 막, 눈물 막 펑펑 하고 막, 마트 보고 싶어. 이거 MC들은 막, 소주 한잔 때릴까 막, 이럴 거야, 아마. 진짜,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힘들어, 처음에. 진짜 힘들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의심을 봐야 돼. 봐봐. 이렇게 hin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일단 첫 번째, 선지의 내용이 한 번에 풀려요. 제가 얘기한다. 너네가 지문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독해됐다는 얘기는 선지가 한 번에 틀려요. 물론 좀 틀린 것은 있지. 근데 대부분 지금 너희 등급 때 애들은 선지를 보면서 비벼요. 하면서 3번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번 문제가 나를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4번인 것 같기도 하면서 1번이 좀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이거에 주관을 집어넣어. 그렇게 볼 여진이 있을 것 같은데 막 아니야. 주관 넣고 막 틀에서 추면서 복귀 잘못하신 거예요. 다시 읽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봐. 선지 읽다가 헷갈려. 3번, 4번 헷갈려. 그러면 무조건 다시 읽으세요. 막 해당되는 부분 쫓아가서 읽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 얘들이 다시 읽으면은 근데 다시 보인다. 그 과정을 4시간, 5시간 하는 거예요. 선지가 매끈하게 딱 풀리는 거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그게 몇 시간 걸릴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한 시간도 5시간 걸릴 수 있어. 3시간 걸릴 수 있어.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면 1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비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실력이 제일 빨리 올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뭐 좀 더. 페이스.